공동소유 요약집 89페이지에 보면 그 조문 박스가 있죠. 좀 외워주시겠어요? 아 제발 좀 어떻게 하면 외우실까? 제가 무릎을 꿇을까? 네. 다 외우지 뭐 이거 몇 개 된다고. 웬만한 거는 좀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유 문제는 좀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사람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문이 기본이 안 되면 이제 나오는 지문 중에서 적어도 두세 개는 조문이니까 일단 속과내기가 쉽단 말이지. 조문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공유가 나왔네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인이란 이제 여러 사람을 말할 텐데요.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죠. 나중에 합유가면 조합체라고 나오고요. 총유가면 비법인 사단의 사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공유는 그런 관계가 없죠. 이항 지분 균등 추정 기억하시고 263조 지분 처분할 수 있고 앞에 뭐 누구 동의받아라 이런 말 없죠. 지분 처분의 자유 이렇게 되죠. 또 공유자는 공유물을 전부를 사용식하죠. 다만 지분 비율로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독점적으로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사용식하는데 독점적으로 사용식을 못하고 지분 비율로 이런 뜻입니다. 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려면 전원 동의 받아라. 자, 여기서 처분에는 팔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공유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는 것, 저당권 설정하는 걸 포함하고요. 변경은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짓는 게 있죠. 여기에 공유물 변경 이렇게 됩니다. 265조 공유물 관리는 공유물을 보존하고 이용하고 개량하는 걸 말하는데 조심하셔야 되죠.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확대하면 어떻게 되죠?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관리 중에서 보존만 따로 떼서 각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조 부담 세금 같은 거죠. 지분 비율로 부담하라. 만약에 1년 이상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상당한 가격을 제공하면서 매수 청구 이렇게 되겠죠. 그때 그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 됩니다. 상당한 가격을 제공하면서 지분을 팔아야 되죠. 267조 공유자가 사망하면 원래 그 지분은 상속이 돼야 되는데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하고요.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이때의 공유 지분은 국유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공유자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가로 1번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과 판례와 3번 갑을이 공유하고 있던 땅을 공유자가 아니라 제3자가 무단점유. 첫째,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아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 공유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공유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얘가 등기했다.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전부 반환 청구,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단 돈이 뭐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발환. 요거는 지분 비율로 자기의 지분 비율만큼만. 그래서 물건 자체는 전부 반환 청구. 돈은 지분 비율만큼 이렇게. 동그라미 2번 관련 판례,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돼 있죠. 다음 페이지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동의 그 중에서 변경과 관련된 거 공유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전원동의가 필요하다. 자 3번 공유물 관리와 관련된 판례가 쭉 나와 있죠. 자 박스 1번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사용수익 어떻게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관리.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 그래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협의가 없어도 관리사항을 단독으로 결정. 그 예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 이 관리.
좀 전에 공유자들은 전부를 독점적으로 사용 못한다 그랬죠. 예외. 과반수 지분의 협의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특정 부분에 대한 또는 전부에 대한 배타적 사용식을 정할 수 있다. 예외가 첫 번째이지. 두 번째가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 즉 제3자에게 임대하는 거. 이것도 관리.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 이 제3자는 정당한 사용 수익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그게 1번에 나와 있죠. 2번 공유자가 공유물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 세 번째 줄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거. 이것도 다 관리.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해라. 1번, 2번. 3번. 갑과 을이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을 했다. 관리 특약 또는 약정. 이 관리 특약 또는 약정. 지분의 과반수로 하겠죠. 그죠? 변경할 때도 지분의 과반수로 변경해야죠. 이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 지분을 팔았어요. 그 지분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승계. 지분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승계. 그게 원칙. 다만 요 특약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 벌써 기분이 싸하죠. 본질적 부분을 침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럴 때는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승계되지 않는다. 3번. 4번. 어떤 공유자도 좀 전에 과반수 지분권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어떤 공유자도 공유물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배타적으로 사용식을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의 동의 없이 또 과반수 지분권자도 아니면서 지멋대로 특정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다른 공유자는 사용하지 말아라. 왜 너 혼자 독점적으로 사용하냐? 사용 금지, 배제,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만큼 사용을 못했죠. 손해가 생겼지.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공유물을 나한테 인도하라. 이거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제3자가 무단으로 했을 때는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공유자 중 1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사용 금지까지는 청구할 수 있으나 나한테 인도하라. 이거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4번이죠. 공유물 관리에 대해서 공유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토지의 일부라 하더라도 배타적으로 사용식할 수 없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라 소수 지분권자 A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 B는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 상태 제거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는 있다. 플러스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이 나와 있죠. 268조 1항.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다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죠. 2항. 얼마든지 갱신할 수 있죠. 갱신한 날도 5년 넘지 못한다. 기간. 자,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자 1인이 분할 청구함으로써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분할을 청구하는 건 형성권이고요. 전원이 분할 협의에 응해야 되고요. 그래서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요. 협의가 안 되면 269조 1항 재판 분할로 가죠. 협의가 안 됐을 때. 협의 분할은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만 2항 재판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안 될 때 가격 배상, 대금 분할, 분할 청구받은 법원이 경매법원에다 매각을 의뢰해서 그 매각 대금을 나누게 됩니다. 주문 기억하시고 오른쪽 270조 분할을 했는데 하자가 있는 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가 책임을 져라. 담보 책임. 자, 기억해야 돼요.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기존의 공유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1번 분할의 자유, 동그라미 2번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전원이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기고 박스 1번 협의 분할의 원칙이다. 셋 중에 하나 선택.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재판분할. 재판보다는 가격 배상이 없고요. 다만 가격 배상 형태의 현물분할. 예를 들어서 2번의 양가로 2번.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된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 이게 원래는 가격 배상이죠. 그걸 대법원이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 양가라 3번. 공유물 분할 협의나 조정이 성립하면 등기해야 되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필요 없다. 동그라미 3번. 분할을 하게 되면 장래를 향하여 단독 소유. 단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 이렇게 되죠. 상속재산 분할. 마지막으로 공유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분할이 됐다. 저당권은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분할되기 전 땅에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지분, 저당권, 분할 이런 말이 보이면 마지막 딱 보면 돼요. 집중된다 X, 집중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이렇게. 그렇게 지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합의청구는 조문만 271조 조합체로 물건 소유라고 돼 있죠. 동업관계 말하죠. 그 밑에 합의자의 권리라고 돼 있죠. 지분권 말하죠. 합의물 전부 효력이 미치죠. 273조 1항 전원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 못하죠. 또 부동산의 경우 등기는 합의로 등기해야 되죠. 합의자 1인의 단독 등기되어 있을 때 그 지분만큼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무효 이렇게 되죠. 합의 부동산은 합의로 등기가 돼요. 공유의 경우에는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등기하면요. 그놈 지분만큼은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하지만 합의는 합의라고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로 등기 안 돼 있다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2항 합의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 청구를 못하죠. 74조 합의가 끝나야 분할하죠. 합의가 끝나는 사유 두 가지. 조합체의 해산과 합의물 양도. 그럼 분할할 수 있다. 그 분할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라. 다음 페이지 합의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땐 전원동의. 보조는 각자가. 마지막 합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지분은 상속이 안 된다는 거. 총유는 비법인 사단 사원 공동소유. 뭐 종중, 교회 사찰 뭐 이렇게. 271조 총유물을 관리하거나 총유물을 처분할 때는 총회결의 거쳐라. 특히 관리 속에 보존이 들어있더라. 총유물 보존도 총회결의 거쳐라. 공유물 보존 각자가, 합의물 보존 각자가 따로 규정이 있었어. 근데 총유물 보존은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총유물 보존은 총회결의 거쳐라. 총유물 사용 수익은 각 사원이 정관, 기타, 귀하게 쫓아. 사용수익 이렇게 되겠죠. 277조 총유물 예컨대 동창회 건물, 교회 건물과 같은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 자체를 양도 상속할 수는 없고 사원 자격을 취득, 상실하게 되면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취득, 상실된다. 그 정도. 합의하고 총유는 체크해드리는 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